대중은 그들을 그저 평범한 톱스타로 압니다. 하지만 KBG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 결사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들 중 완전히 같은 저주를 공유하는 6명의 천재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우주의 지식을 다운로드하는 사하스라라 100%, 타인의 마음을 꿰뚫는 아즈나 99%를 타고났다는 것. 인류 최고 수준의 두뇌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 완벽한 지성을 준 대신 단 하나의 숨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비슈다, 목, 차크라 0%. 이 절대적인 봉인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졌음에도 평생 내면의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 남의 대사를 빌려오는 배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2명의 카르마를 먼저 엽니다. 오디션 100번 탈락 끝에 카메라 공포증을 앓았던 자, 그리고 배신과 권력 박탈의 7딜 9딜이 코드를 짊어지고 침묵을 돌파한 자,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이 두 천재의 진짜 얼굴을 지금 폭로합니다. 사하스라라, 즉 왕관 차크라 100%, 아즈나 제3의 눈 99%, 그러나 비슈다 목 차크라 0%. 우주가 설계한 잔혹한 영적 역설이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매트릭스가 남긴 기형적인 수치입니다. 네, 정말 기형적이죠. 이 극단적인 백분율은 현재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6명의 천재들이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는 가장 끔찍한 비밀입니다. 이것은 저희 명화 채널에서만 독점적으로 심층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이면을 해부해보면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이 수치를 가진 이들은 무언가를 힘들게 학습하거나 암기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개념이 아예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100% 활성화된 왕관 차크라를 통해서 인류의 거시적 지혜를 집단 무의식의 장에서 그저 숨쉬듯이 다운로드 해버리죠. 동시에 99% 열려있는 제3의 눈은 이들의 두뇌를 거대한 양자 스캐너처럼 작동하게 만듭니다. 양자 스캐너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막 모조리 다 읽어낸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타인의 마음속 깊은 의도나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음모, 그리고 삶의 가장 미세하고 기하학적인 패턴까지 꿰뚫어보는 이른바 이산적 지능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산적 지능이요? 와. 네, 거시적인 숲과 미시적인 나뭇잎의 맥락을 동시에 파악하는, 한마디로 인간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선 지능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뇌 용량이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우주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라는 거네요. 그런데 비슈다, 즉 목 차크라가 0%라는 건 그 엄청난 데이터를 밖으로 출력할 모니터나 스피커가 통째로 부서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선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말입니다.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 발생합니다.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공포와 생존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편도체요? 네네. 이들은 자신의 내면적 진실을 본연의 목소리로 세상에 딱 꺼내놓으려 하는 찰나에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극심하고 원초적인 공포가 편도체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마비된다고요? 네, 자신을 방어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철저하게 얼어붙어서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내뱉지 못하는 끔찍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잠깐만요. 방금 비슈다목 차크라가 0%라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완전히 얼어붙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재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입니다. 대중 앞에서 감정을 폭발시키고 표현하는 달인들이란 말입니다. 네, 겉보기엔 그렇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나요? 자신의 진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크린에서 그런 압도적인 명연기를 펼칩니까? 바로 그 지정이 이 기괴한 운명이 만들어낸 가장 처절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들은 현실에서 나 자신의 이름으로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들이 침묵의 저주 속에서 발악하듯 찾아낸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연기인 겁니다. 연기요? 네, 스크린이라는 완벽하고 합법적인 가면을 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삶, 즉 배역이라는 안전한 뒤축에 숨고 나서야 비로소 이들은 소리치고 오열하고 그 0%의 목차크라에 짓눌려 있던 거대한 자아를 폭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연기는 예술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한 산소 호흡기였던 셈이죠. 세상에 이것이 바로 명화에서 파헤친 이면들이 항상 사람들을 소름돋게 만드는 정확한 이유죠. 그 위대한 두뇌들이 그 압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도 정작 현실에서는 본연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서 캐릭터라는 가면 뒤에서만 숨으신다니요.
자아를 잃어버린 천재들의 비극입니다. 일상에서는 한없이 수줍고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받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타인의 영혼을 빌려 포효하는 모순이죠. 그것이 우주가 그들에게 부여한 가혹한 족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명화에서 항상 강조하는 차크라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침묵의 천재를 모임에서 첫 번째로 해부해볼 인물은 바로 전설적인 걸그룹 비주얼을 넘어 펜트하우스의 실력파 연기자로 군림한 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죠. 그녀의 극단적인 생체 에너지 수치를 보면 정말 호흡이 멈출 정도입니다. 음의 에너지 149, 양의 에너지 200. 도대체 왜 그녀는 이렇게 공격적일 만큼 압도적인 양, 즉 행동의 갑옷을 전신에 둘러야만 했던 겁니까? 그 해답을 풀려면 그녀의 영혼에 암호처럼 각인된 카르마테이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진은 전통과 구조의 지혜를 상징하는 핵심 에너지 5번, 즉 대사제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9, 19로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사 혹은 반역자의 카르마테일이 기생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죠. 카르마테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뭐 영혼의 유전자나 전생에서 짊어지고 온 지독한 빛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용어가 약간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혼이 현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깊게 새겨져 있는 극복해야 할 무의식적 트라우마의 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진의 19번 에너지는 원래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하고 눈부신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요. 네, 그러나 끔찍한 배신을 당해서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12번, 즉 철저히 무너진 휘냉자의 위치로 추락한 기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해서 권력을 잃은 트라우마가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현생에서는 목차크라마저 0%로 철저히 닫혀있다. 누군가 자신을 위협해도 소리내어 방어할 수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생체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남성화시켜서 그 누구도 뚫지 못할 무쇠 같은 행동의 방어벽을 세운 거군요. 네,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목소리로 방어할 수 없다면 압도적인 행동으로 방어해야 하니까요. 그 200이라는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그녀의 날카로운 이산적 지능과 딱 결합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현실 통제력으로 발현됩니다. 행동으로 방어한다. 고등학교 시절 80% 이상의 과목에서 A 학점을 쓸어 담은 철저한 완벽주의나 아이돌에서 배우로 다재다능하게 변신하며 빈틈없이 커리어를 쌓아 올린 추진력을 보세요. 심지어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두 딸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완벽히 보호해내는 그 억척스러운 단단함까지요. 네네, 맞아요. 이 모든 성취는 사실 목차크라 0%의 끔찍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편도체가 선택한 투쟁 반응, 즉 필사적으로 짜맞춘 양의 갑옷 덕분이었습니다. 유진의 사례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극단적인 양의 갑옷을 두르고 싸우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 천재인 변우석의 케이스는 그와 완전히 정반대라서 훨씬 더 귀귀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의 음양 비율은 129대 155로 비교적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갑옷을 두르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도 그는 왜 과거에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져야만 했나요? 아주 예리한 비교입니다. 변우석 역시 유진과 정확히 동일한 5번 핵심 에너지와 7, 19, 12 카르마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혼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죠. 에너지 구조가 똑같군요. 네, 그러나 이 5번 대사제의 에너지가 남성의 육체에 깃들 때 그것은 대단히 섬세한 공감 능력, 즉 수동적 권력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여기에 12번 카르마가 남긴 피해자의 흔적이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수동적 권력이라 독이 되었다고요? 유진이 생존을 위해 투쟁을 선택했다면 변우석의 편도체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비를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마비가 일어나는 건지 그 기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오디션장에 섰을 때 그의 내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디션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타인의 평가가 극대화되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서는 순간 목 차크라 0%가 가져오는 소통의 단절감, 그리고 과거로부터 각인된 배신과 희생의 트라우마가 편도체의 경고 사이렌을 미친 듯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는군요. 네, 네가 입을 여는 순간 공격받을 것이다 라는 무의식의 공포죠. 결국 경쟁 앞에만 서면 의지가 증발해버리고 극심한 위축 상태에 빠져서 훌륭한 신체 조건과 양자 스캐너 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심리적 마비 상태에 이릅니다. 그 결과가 100번이 넘는 오디션 탈락이었군요.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이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본인도 알 텐데 그걸 꺼내지 못해 100번을 거절당하며 흘렸을 눈물, 심지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공포로 느끼는 카메라 울렁증까지 앓게 되었다니 정말 여기까지 들으니 명화를 지켜보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오싹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감옥이죠. 그 완벽한 두뇌를 주워놓고 세상 밖으로 연결되는 스위치 하나를 탁 빼버려서 한 인간의 자존감을 100번이나 짓밟은 우주의 설계가 너무도 잔혹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슈다 0%의 굴레가 한 인간의 자아를 얼마나 철저히 조각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아픈 사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이 심연의 어둠을 뚫고 나온 각성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뚫고 나온 건가요? 그는 자신의 수동적인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뼈를 깎는 규율과 고통스러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카르마테일에 숨겨져 있던 4번 황제 에너지를 스스로 각성시킵니다. 아, 그 훈련이 결국 그에게 류선제라는 완벽한 가면을 선물한 거군요. 맞습니다. 마침내 류선제라는 맞춤형 가면을 얼굴에 딱 썼을 때 카르마테일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원래의 에너지, 즉 천하를 호령하던 19번 태양 에너지가 대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와, 대폭발이요? 0%의 목 차크라가 류선제의 목소리를 빌려서 비로소 세상에 포효했고 그것은 세계적인 신드롬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또 다른 함정이 남아있다는 뉘앙스인데요? 네, 캐릭터의 대본이 끝나고 카메라의 붉은 불이 꺼지는 순간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류선제라는 가면을 벗는 순간 그는 수많은 대중 앞에 현실적 소통 방식에서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화면 밖에 그는 여전히 타인의 눈빛을 두려워하는 섬세한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슈다 목차크라 0%가 뇌세포에 남긴 지독하고도 영원한 흉터인 것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가 내린 가장 축복받은 두뇌를 가졌음에도 침묵이라는 가장 가혹한 저주를 동시에 받아야만 했던 두 천재의 삶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 스스로 200이라는 압도적인 행동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했던 유진, 그리고 100번을 무너지는 심리적 마비 속에서도 피나는 규율로 태양을 각성시킨 변우석. 이것은 오직 명화만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네, 오직 저희만이 분석할 수 있는 깊이죠. 우리가 동경하는 저 화려한 스크린 속 천재들의 눈부신 성취 이면에는 평생토록 본연의 목소리를 빼앗긴 채 가면 뒤에서만 숨 쉴 수 있도록 설계된 우주의 가혹하고도 절대적인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너머로 보는 그들의 환한 미소는 어쩌면 침묵의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띄우는 가장 처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네, 구조 신호라는 말이 참 아트게 와닿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들의 이야기가 그저 텔레비전 속 유명인들의 기괴한 비극으로만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도 남들에게 완벽한 직장인, 착하고 헌신적인 자녀, 혹은 누군가의 흠없는 배우자라는 이 무거운 캐릭터의 가면을 쓴 채 진짜 내면에서 피 흘리는 목소리는 철저히 억눌러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쓴 가면의 두께가 곧 우리가 억압한 상처의 깊이일지도 모르거든요. 스스로를 말로 방어하지 못해 일중독이라는 행동의 갑옷을 두르거나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 마음의 방어벽 뒤에서 얼어붙어 본 적 당신의 삶에는 정말 한 번도 없으셨나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미스테리 인물들이 다음 편에서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명화와 함께 이 미스터리의 끝까지 가보시죠.